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혹은 암 환자가 먹었을 때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음식을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먹으면 안 되거나 안 좋은 음식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제 먹어야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했던 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이게 먹지 않으면 이제 항암 치료하는 것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암을 할 때 정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라도 먹으려고 했던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체중도 조금씩 이제 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동도 가볍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암 환자는 이제 골고루 먹고 피해야 할 음식은 좀 따로 없다라는 거. 단지 이제 그건 있어요. 신선하고 소화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 대해서 먹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단백질은 꼭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단백질이 우리 면역력을 생성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쌤들도 단백질 꼭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 수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단백질이 육류에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위장 기능이 남들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육류는 사실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잘게 다져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육류를 아예 안 먹을 수 없어서 대신 이제 생선을 먹었어요. 생선으로 단백질 섭취를 했었고 돼지나 소고기보다는 이제 닭고기 이제 그 백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걸로 단백질 섭취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행인 건 이제는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먹어도 소화에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위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걱정이 좀 덜해졌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밀가루 섭취를 이제 걱정하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밀가루 먹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주식이 밀가루거든요. 그런데 위가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밀가루가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밀가루로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해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스테라나 잔치국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수술을 하고 좀 회복이 좀 더딜 때 그때 저는 카스테라 많이 먹었거든요. 잔치국수도 국물 빼고 국수 면 그건 정말 자주 먹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굳이 밀가루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걸로 이제 식사를 대신 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밀가루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건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라면이나 튀김 종류, 그 밀가루를 기름에 튀긴 종류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런 건 좋지 않죠. 그래서 라면이 아닌 다른 것들은 솔직히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입맛이 없으신 분들 항암 치료하면서 입안이 많이 헐었거나 이런 분들 사실 식사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카스테라나 국수 같은 걸로 대신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튀김 종류 먹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치킨도 먹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튀김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명절이나 제사 때 저희 집은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사가 좀 많아요. 제사 때 이렇게 집에서 만든 튀김 종류 있죠. 저는 먹거든요. 이게 깨끗한 기름으로 새 기름으로 튀긴 튀김 종류는 괜찮아요. 하지만 튀김 종류를 먹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시중에 파는 치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먹기 꺼려지더라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든 튀김 종류는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건데요. 음식에 소금을 쓰면 안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로 간장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해서 간을 맞춰가지고 드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많은 양의 이제 많은 양의 소금을 넣는다면, 그리고 짜게 드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소량의 소금, 약간의 맛을 내기 위한 간을 정도 넣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후에 일반식을 먹을 때 사실 김치도 먹었거든요. 많이 맵지 않으면 저는 김치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국 같은 거 있죠. 양념 이렇게 간을 맞출 때 저는 소금을 넣어서 조금 살짝 싱겁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국을 먹었어요. 지금도 살짝 싱거울 정도의 간을 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아파서 입맛도 없고 항암 중에는 이제 입안 세포들이 다 죽기 때문에 뭘 먹어도 굉장히 쓴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맛까지 없으면 당연히 더 먹기 싫겠죠. 그래서 그나마 좀 맛있게 드시려면 간을 조금 하셔서 맛있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5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하나예요. 그냥 음식은 가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맛있게, 그리고 골고루 섭취를 하시는 걸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 병을 이기는 원천이 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음식 드시는 게 좀 힘드시다면 꼭 의사와 좀 상의를 해보시고요. 저처럼 이제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균형 영양식이 있어요. 뉴케어 같은 제품이 있는데 요즘은 병원 편의점에 다 있어요. 병원에 내에 입점되어 있는 편의점에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뉴케어 같은 제품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케어 종류도 맛도 좀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드시는데 조금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